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네, 미국 주식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죠. 12시에 미국 연준 의장의 테스티모니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급락하면서 반등을 꾀했지만 마지막 장 마감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모습이기는 합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파웰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냐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S&P 500 기준으로 4천선이 다시 깨졌다는 게 뼈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 600개가 넘는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는 1400개 정도의 주식도 상승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죠. 뉴 하이를 찍은 종목들도 50개가 넘은 상황이고, 거래량을 살펴보면 사실 최근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많은 거래량 속에서 대부분이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매일매일 차트를 그리고 도표들, 그래프들 들여다보면은 뭔가 어떤 추이를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주식 상황 살펴보면 우리의 테슬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슬라는 190선이 또 한 번 깨진 모습입니다. 사실 주식이 상승을 할 때는 계속 좋은 호재들만 나오고 있고요. 트위터나 기타 등등의 매체들을 살펴보더라도 또 이렇게 뭔가 하락장, 베어마켓의 분위기를 탈 때는 테슬라에서도 그 어떤 호재가 안 보이는 상황이 같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를 보면 RSI도 그렇고 뭔가 흐름들이 결코 좋을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인지 이런 하락장 속에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150선을 유지한 채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높은 거래량, 높은 그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의외로 또 항공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반면에 기술주들은, 또 은행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국채금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다시 4%에 육박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정책금리를 잘 표현하는, 반영하는 2년물 같은 경우는 5%를 다시 한번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경 기조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2년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CPI 전까지 이 정도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환율 역시 평가 절상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미국의 환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본 엔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일본 엔화 970선에 육박을 했다가 약 10원 이상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가상화폐 시장 역시 당연히 뭐 좋은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큐뮬레이션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뭐 더 2만 한 1300불까지는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우리 레버리지로 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4.99에 위치를 하면서 아주 조금씩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3월 15일 코픽스 기준금리 반영까지 다시 기다려야 되냐? 하지만 금융채가 지금 지난 한 달간 약 0.5 이상 올랐다는 게 또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광주은행이 가장 높고요. 전반적으로 시중 5개 은행은 3% 중후반에 계속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신반포 자이 잠원동에 위치해 있고요. 27억 8천에
위치하면서 30억을 돌파하지 못하는 실거래가 보여줬고요. 중흥아파트 5단지에 34, 35, 36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36평형 25억 2,600만 원 역시 25억의 턱걸이를 했습니다. 뭐 카더라에 의하면 27억, 28억까지도 거래가 됐다라는 게 너무 많지만 항상 실거래가 그리고 한 달을 꽉 채워서 보여주고 있는 이 실거래가 속에서 거래가 취소되고 있는 것도 많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갭투나 혹시 뭐 이제 저점을 찍었다 내가 실소유자이니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대출 가능하니까 한번 뛰어들어야지 고금리지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분명히 실거래가 최근 추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개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플레스티지 지금 주공아파트 4단지 입주에 따라서 많이들 또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34평형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실거래가 역시 24억 7천에 거래가 됐고요. 아무래도 뭐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 기자촌 2단지입니다. 18억 5천에 실거래가 등재됐습니다. 그라시움 고덕 상일지구의 대장지구죠. 34평 같은 경우는 14억 6천에 실거래가 등재되면서 근처에 위치한 아르테온이나 고덕자이보다 10% 이상, 많게는 20% 이상 높은 실거래가 보여줬습니다. 진간동의 구파발입니다. 은평 뉴타운에 있는 유일한 신축이죠. 은평 스카이뷰 자이 같은 경우는 9억 4천에 위치하면서 최고가보다 10억 선이 또 깨진 모습 보여줬네요.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의 스피크가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에 있고요. 어제는 상원이었고 오늘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또 테스티모니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발언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매파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 정부의 뭔가 기조에 부응하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타개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던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어제에 의해서 내성이 생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서 한번 꺾여진다면 CPI 전까지 또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 꼭 살펴보시고요. 실적 발표, 기술주들과 클라우드, 그리고 오라클까지 좋은 주식들 아직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기대되고 있는 점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